안녕하십니까. 원영의정의 명리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3강 일간의 강약을 구분하게 될 때요, 제가 8개 원칙을 세워봤습니다. 이것이 100%의 정확한 기준은 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사주를 감명해 오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터득한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창안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정리를 한 것이죠. 자, 우리가 사주의 신강신약을 가리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A라는 사주를 신약하다고 볼 때 B라고 하는 사람은 강하다고 서로 논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강신약을 가리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기준은 있지요. 우리가 옛글에 억강부약이라고 했습니다. 강한 자는 누르고 약한 자는 부축하라는 뜻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주의 신강신약을 가리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용신을 바르게 잡기 위한 것입니다. 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 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용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용신을 생해 주는 것을 희신이라고 합니다. 이 용신은 뭐에 가장 필요하냐? 그 사주 내에서 사주는요, 가장 퍼펙트한 것이 중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화라고 하는 개념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미흡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각자 적당한 세력으로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주는 신강하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도움을 주는 인수나 비경겁이 약할 때에는 신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화된 사주야말로 가장 좋은 사주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사람의 인생은 매사가 순탄하고 순성함을 이룬다. 다시 말해서 의식주가 넉넉해서 크게 욕심낼 일이 없다는 얘기고, 건강 또한 좋아서 큰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중화된 사주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흥망성쇠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화된 사주의 경우는 뭔가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경쟁심이나 또는 적극적인 그러한 동기가 유발이 되지 않아서 일상사가 편안할지언정 성취감의 면에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상사가 게으르기 쉽고 일상사에 큰 문제가 없으므로 해서 어찌 보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삶에 있어서 남들이 볼 때에 그러한 어떤 목표의식 또는 어떤 그런 성취감을 맛보는 자리에 서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이 중하를 이루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는데 지나친 것, 못 미치는 것 다 좋진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각자의 숙명적인 그런 명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1만 8,400개의 사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야자시와 조자시를 적용하면 56만 1,600개의 사주가 있다고 했지요. 그러한 많은 사주 중에서 진정한 중화를 이루고 있는 사주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신강한 쪽으로 치우치는 사주도 있고 신약한 쪽으로 치우치는 사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주의 강약을 8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선 여기 중화라고 하는 기준점을 놓고요. 이쪽으로 치달을수록 사주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강한 사주를 4가지로 구분한 것이고 이쪽으로는 약한 사주를 4가지로 구분해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주에 제가 신강, 강한 쪽의 사주를 넷으로 구분했는데요. 첫째, 약화, 위강. 둘째, 신강 또는 신왕이라고 불리워지는 것. 세 번째는 태왕한 것. 네 번째는 왕극자가 되는 것. 이렇게 4가지로 나눴고요. 약한 사주의 그 단계로는 강화, 위약이 된 사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신약한 사주, 그 다음에 태약한 것, 세극자에 해당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용신을 보다 명료하게 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 용신을 알아야만 우리가 사주의 운의 흐름, 다시 말해서 신수라든가 그 사람의 그때그때의 운의 좋고 나쁨을 예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면 이때 이 약화 위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주의 신강신약을 판단할 때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득령이 있고 득세가 있고 득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3가지 조건에서 이 약화 위강에 속하는 사주는 득령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 득령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월지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월지를 얻지 못하고 세력과 득지로서
머물러 있는 사주를 약화위강이라고 합니다. 이 약화위강은 중화라고 하는 기준점에서 보면 신강한 사주에서는 가장 가까이, 거리가 가장 가까이 놓여 있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신강하다, 신왕하다 할 때에는 등령을 하고 득지를 했거나, 그러니까 등령, 득지, 득세 중에서 두 가지가 부합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등령을 하고 득세를 했을 때 우리는 신강하다 또는 신왕하다 그렇게 일컫고요. 태왕하다 할 때에는 클태자가 쓰인 거죠. 이 태왕할 때에는 등령, 득세, 득지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월지도 얻었고 또 다른 지지에 뿌리도 놓았고 세력도 얻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등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를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그러니까 얻는다는 건 뭐냐, 그것은 월지에 일간의 인수나 비경겁이 놓여 있을 때입니다. 일간의 인수 또는 비경겁이라고 하는 육친을 월지에 놓고 있다면 등령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득지라고 하는 것은 지지의 근, 다시 말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인데, 이때는 월지는 제외하고 다른 지지에 자신의 또 인수나 비경겁이 놓여 있어서 일간의 뿌리 역할이 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나 어떤 일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놓여 있는 인수나 비경겁이 약 3자 정도 놓여 있다면 그것을 세력을 얻었다고 해서 득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왕한 사주의 경우는 등령, 득지, 득세를 했기 때문에 8자 중에서 보통 6, 7자가 자기 세력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왕극자라고 하는 것은 명조, 내기둥 8자가 전부 일간의 인수 아니면은 비경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다른 육친은 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만 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격으로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주를 왕극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약한 사주의 경우에도 4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강화, 위약이라고 해서 약한 사주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중화와 가까이 있는 정도의 신약함을 말합니다. 이때는 등령은 했어요. 3가지 요건 중에서 월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세력이 없거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 뿌리를 얻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이 등령만 했을 때에는 일단은 신강한 것에서 출발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약한 그러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강화,
위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가 신약하다 할 때에는 득령, 득세, 득지 중 하나를 이뤘고요. 약간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형상입니다. 득령, 득세, 득지 중에서 어느 하나와 약간의 세력이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태약하다는 것은 득령, 득지, 득세를 하지 못했어요. 득령, 득지, 득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의 세력에 해당되는 인수와 비견갑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사주가 어떤 왕한 세력을 쫓아가는 종격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태약한 사주일 때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운을 만나도 별무신기다.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 태약한 사주가 긍정적인 면으로 나아가자면 다시 말하면 절처봉생이라는 말과 같이 종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종격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종격이라고 하게 되는데, 약간의 인수, 그 약간의 비견겁을 운에서 합이나 충으로 해서 제거할 때 그러한 종격의 모습으로 가는데, 이것을 우리는 절처봉생이라고 하는 말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극자가 있는데 이것은 일간 하나뿐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를 생해주거나 도와주는 인수나 비견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 진정한 종격이 되는 것인데요. 이때 종격일 때는 관사를 따라가면 종살격이 되고, 재성을 따라가면 종재격이 되는 것이며, 식상을 따라가면 종합격이라고 하는 특수격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주를 이 중화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8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예시를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요, 예시해서 1번서부터 8번까지 8개의 사주를 제가 써놨는데요. 우선 1번을 보면 임수일주가 5월에 태어났습니다. 5월에 임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 월지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신령이 됐습니다. 신령. 득령을 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득지를 했습니다. 득지를 했어요. 그래서 득지를 했고 여기에 약간의 인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약화위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또 인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임수일간이 자라고 하는 득지와 경금, 신금, 유금이라고 하는 인수를 얻어서 비록 신령은 했지만 득지, 득세함으로써 강한 사주 쪽에 들어가는 약화, 위강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1번이 여기 약화 위강의 예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요, 신금일주가 6월에 태어났습니다. 월지에다 자신의 록을 놓고 있네요. 그러니까 등령이 됐습니다. 등령이 됐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 지지에 여기에 신금, 그 다음에 요 사중에 경금, 이러한 암장 속에 뿌리가 있습니다. 세력을 보니까요, 여기 신유라고 하는 게 있네요. 여기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의 세력은 이렇게 돼서 요와 같은 세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사주일 때 우리는 신강하다, 신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신강과 신왕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강하다고 할 때는 인수가 많아서 강해진 경우가 되고, 신왕하다고 할 때는 비견겁이 위주가 돼서 강해진 경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강한 사주는 인수와 비견겁이 주로 섞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신강이란 말과 신왕이란 말을 그냥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요 2번의 사주가 신강한 사주가 되죠. 등령했습니다. 득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2번의 신강, 신왕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태왕이 되는데요, 여기 임수일주가 등령했습니다. 또 득지도 됐고요. 그 다음에 세력도 여기 임수가 있어요. 여기 신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왕할 때는 등령, 득지, 득세가 다 이루어졌으나 여기서 아는 바와 같이 간목이라고 하는 식신도 있고 또 기토라고 하는 정관도 있어서 등령, 득지, 득세 했더라도 8자 중에서 6자 정도의 세력을 형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땐 태왕하다. 그 다음에 왕극자입니다. 명조, 사주 내의 8자가 모두 인수, 비견겁, 일간에 인수와 비견겁이 되는 경우예요. 여기 간목일주인데 계묘, 인수, 겁재, 여기도 전부 겁재가 되고요. 비견이 되고 겁재가 되고 인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모두 8자가 다 일간의 세력과 함께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왕극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육신이 놓이지 않고 인수와 비견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왕할래야 왕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약한 쪽으로 가게 되면 그래도 중화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게 강화위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강화위약은 요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월의 계수입니다. 그러니까 계수가 자신의 록을 월지에다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사중에 경금이라고 하는
뿌리들이 약하게나마 있고요. 여기에 있는 임수는 겁재가 될 것 같습니다만 정임합이라고 해서 합이 돼 가지고 이것은 겁재의 작용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등령은 했지만 득지나 세력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화위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약하다 할 때는 여기 을목일간이 5월에 태어났어요. 등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득지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 간목이 있고요. 그래서 요와 같이 득지했고 또 하나의 어떤 세력이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약한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태약하다, 몹시 약하다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 간목일간이 자기의 세력이 요만큼 있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뿌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미라고 하는 곳 속에 을목 정도,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고의 개수 정도, 이러한 뿌리를 미약하나마 갖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 천간에 놓여 있는 비경과 겁재 전부 금을 깔고 앉아 있음으로 해서 살지에 앉아 있는 형태가 돼서 결국은 세력만 한 두어자 있을 뿐이지 그 외에 일간을 생해주거나 하는 인수나 비경겁이 약합니다. 이럴 때 우린 태약하다고 하는데 차라리 여기 간목은 절지에 앉았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을도 이 축중에 신금이 있음으로 해서 역시 살지에 앉아 있어서 힘이 약합니다. 이거 두 글자는 없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 태약한 사주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운에서 이러한 겁재 비견들을 충거하거나 합거시켜서 종하는 사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쇠극자예요. 을목이 사방을 둘러보아도 을목을 도와줄 만한 자가 없습니다. 여기는 유술, 사유 전부 금이 강하고요. 여기는 재가 있고 여기는 상관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오직 나 하나뿐이 사방을 둘러보아도 결국은 의지할 곳이 없는 사면 초가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할 때를 우리는 종격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에 그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강하고 약함을 8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이렇게 한 궁극적인 이유는 이때마다 용신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용신이 다르게 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억강부약이라고 할 때 용신은 억강부약이 전부다 라고 얘기할 때는 요 상태의 경우만
억강부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통합니다. 약화의 강, 신강, 강화의 약, 신약일 때 이때는 억하는 자가 용신이 될 것이고 이때는 부축하는 자가 용신이 됩니다. 그러면 태왕과 왕극자, 태약과 세극자는 특수법이라고 해서 용신을 잡는 법이 억강부약에서 달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일간 강약 부분의 8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강 신약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용신을 보다 명료하게 정하기 위한 방법이 된다는 것. 다음 시간에는 용신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